사건과 법입니다. 김혜민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방금 보신 첫 번째 사건부터 살펴보죠. 중고물품 거래하는 모바일 앱이 있는데 여기에 신생아를 20만 원에 입양 보낸다. 이런 글이 올라와서 논란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6일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 돈을 받고 아이를 입양 보내겠다는 판매 글이 올라와 큰 파문이 일었는데요. 네. 판매 글에는 아이를 입양합니다. 36주 됐어요. 입양 가격으로 20만 원이라는 글과 함께 분홍색 이불에 쌓인 신생아 사진 2장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네. 이 글을 올린 사람이 20대 미혼모였다고 하는 건데 도대체 왜 이런 글을 올리는 걸까요? 네, 이 글을 올린 미혼모는 13일 제주 시내 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에 미혼모 센터에서 입양 기간 상담을 받던 중 네. 입양 절차가 까다롭고 오래 걸린다는 사실에 홧김에 이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습니다. 네. 홧김이다 또 충동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아이를 거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행위,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걸까요? 아동복지법 17조에 의하면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고요. 네. 그렇게 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아동 매매 행위는 미수범도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미혼모는 게시글을 홧김에 올렸다가 이내 삭제했지만 그 당근마켓 이용자들이 다수 그 글을 봤던 만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네. 또 처벌도 중요하지만 이 미혼모와 신생아에 대한 어떤 보호 대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제도나 지원책 좀 뒷받침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현행 입양 관련 법률을 먼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법에 따르면 입양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출생신고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 미혼모 역시 출산 기록이 남기를 원치 않는데 입양 절차를 위해서는 출생신고를 해야만 하니 이런 부분이 많이 부담됐을 수 있겠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독일의 경우에는 가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익명 출산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고요. 미국과 프랑스 등에서도 산모에게 비밀 출산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고 있는데요. 따라서 우리나라도 보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정책과 입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이번에 또 다른 사건, 두 번째 사건 한번 보고 갈까요? 네. 옛날 것도 있고 작년 것도 있고 똑같은 식으로 이렇게 당했더라고. 네, 보신 이번 사건 광주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술에 취해 택시에 탄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서 성폭행한 택시기사 2명이 지금 붙잡힌 상태죠? 네, 맞습니다. 지난 9일 오전 6시 30분쯤 30대 택시기사인 A씨와 B씨는 만취한 여성 승객을 B씨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했는데요. 알고 보니 이들은 범행 약 1시간 전에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서 동료 택시기사 C씨가 자신의 택시에 만취한 피해자가 탔다는 것을 그룹통화 앱으로 알려주자 A씨가 내가 갈 테니 넘겨라 라고 한 뒤에 서로 만나서 피해자를 차에 옮겨 태웠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그리고 B씨는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에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고요. 이에 경찰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A씨와 B씨는 구속하고 이들의 범행을 도운 C씨는 불구속 입건한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경찰이 조사해 보니 이들의 범행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B씨는 작년 5월에도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그 성폭행한 장면을 불법 촬영한 점도 있었고 또 다른 여성 승객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도 밝혀졌습니다. 이미 만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라는 점을 악용해서 그러한 피해자들이 쉽게 신고하기가 어려울 것을 이용해 범행을 이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요즘에는 리본 택시나 카카오 앱을 이용하면 택시에 타면 지인에게 안심 메시지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서비스를 이용을 하지 않았던 걸까요? 네, 그 피해 여성은 새벽 시간대 상무지구에서 기다리고 있는 택시를 그냥 탔을 수도 있고 또는 앱을 이용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경찰이 이 부분은 정확히 밝혀주고 있진 않거든요. 네. 하지만 이번 사건에 귀가한 피해자 연락이 닿지 않자 지인들이 신고를 한 건데 경찰에 의하면 피해 여성의 지인들이 해당 택시의 차량 번호를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자, 여성들 입장에서는 이런 사건 터질 때마다 정말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건데 좀 여성들이 안심하고 택시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인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성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은 택시기사로 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 당연히 취업 과정에서는 기사 채용할 때 전과 이력을 꼼꼼히 보기는 하겠지만 그 외에도 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인적성 검사나 성교육 의무 실시 등이 필요해 보이고요. 또 이러한 기사의 범행에 따라서 회사
회사도 책임을 물어야 되고 회사의 법인 운영에도 제약을 받게 하는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참고로 이 사건이 있고 나서 광주시와 택시조합은 재발 방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또 한편으로 택시 승객 입장에서는 이런 제도적으로 완비되는 것을 떠나서 스스로도 택시 번호를 기억해서 뭐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려준다든지 또 그 승객이 타는 거를 본 지인들도 차량 번호를 기억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자, 또 이런 사건이 또 열심히 일하고 있는 다른 택시 기사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보완책 마련이 필요할 것 네.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